201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평범한 소녀 알렉시스 마니고. 자신의 어머니 글로리아 윌리엄스의 서랍에서 자신의 아기 때 사진을 보게 됩니다. 엄만 내 어릴 때 사진 없다더니 여기 있구만. 근데 이거 어디서 본 사진인데?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1998년 실종 여아 사진. 쌍둥이인가? 그때 알렉시스는 자신이 18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영유아 납치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큰 혼란에 휩싸인 알렉시스. 결국 알렉시스는 엄마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결과는 역시나 충격 그 자체. 지난 18년 동안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던 겁니다. 진짜 충격이었겠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년 전인 1998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여아를 낳은 사나라 모블리. 아기한테서 열이 많이 나요. 잠시만 검사 좀 받고 올게요. 사나라의 아이를 데려간 간호사.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간호사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간호사. Please bring me back my child. 그 간호사의 정체는 바로 알렉시스 마니고를 납치한 지금의 엄마 글로리아 윌리엄스였습니다. 아우. 글로리아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 조작 서류까지 만들어둘 만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요. 계획범죄. 그래서 경찰이 2,500건 이상의 제보를 바탕으로 무려 18년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아이고. 하지만 결국 글로리아는 2017년 1월 납치와 양육권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딸 알렉시스는 엄마 글로리아가 체포되기 직전에 어느 쪽이 나의 엄마인지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면서 그녀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요. 한편 비로소 18년 만에 자신의 진짜 가족에게 돌아온 그녀. 그녀는 케미아 모블리라는 진짜 이름도 되찾고 아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만약 자신과 정말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알고 보니 피를 나눈 사이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 고등학교에 입학한 13살의 소녀 카시디 너스. 그런데 카시디는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카시디, 우리 학교에 너랑 똑 닮은 언니가 있어. 야 무슨 도플갱어인 줄 알았어. 자, 이렇게 자신과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은 사람이 있다는 말에 한달음에 그 언니를 찾아간 카시디. 그런데 정말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카시디와 똑 닮았던 17살의 제파니. 이 두 사람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잘 맞아서요. 그때부터 친자매 이상으로 서로를 챙기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얼마 뒤엔 가족에게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제파니, 혹시 너 생일이 언제니? 저요? 4월 30일이에요. 넌 내 딸이 확실해. 뭔 소리야? 자,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년 전인 1997년 4월 28일 예쁜 공주님을 품에 안게 된 모르네 너스 부부.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사흘째 되던 날 잠들었다가 깬 엄마 셀레스티는요. 아기가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결국 한 여성이 부부의 딸을 데려간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 일이 참 정말. 그 뒤에 세 자녀를 더 낳았지만 한순간도 첫째 딸을 잊은 적이 없었고요. 매년 가족들과 어딘가에 있을 딸아이의 생일을 챙겼다고 합니다. 야. 자, 그런데 그런 딸과 너무나도 얼굴도 나이도 닮아있던 제파니.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은 제파니에게 동의를 구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숨막히는 6주의 시간이 흐른 뒤 모르네 씨와 제파니 양의 유전자가 99.9% 일치. 와.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제파니는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그런 좀 있죠.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제파니는 17년 동안 신생아 때 자신을 납치했던 여성을 엄마로 알고 지내왔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자신이 유산한 뒤 그 슬픔을 못 이겨 산부인과에서 제파니를 납치해 키웠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세라소타의 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직한 신봉남 씨. 그런데
한 환자가 신봉남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한국 출신 간호조무사가 왔대. 둘이 친해지면 딱이네. 의지도 되고. 환자가 말한 한국인 출신 간호조무사는 바로 신은숙 씨. 신봉남 씨와 신은숙 씨는 같은 근무조에서 근무하며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은숙이를 볼수록 동생이 자꾸 떠올라. 사실 봉남 씨가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이 있었던 겁니다. 설마. 아버지가 새엄마랑 재혼을 하셨는데 계속되는 생활고에 결국 두 딸을 부산의 한 보육원에 보냈고요. 그 뒤 1976년도에 5살 동생이 먼저 입양을. 그리고 2년 뒤인 1978년 9살이던 봉남 씨도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어렸을 적 서로 의지했던 이복 동생을 잊지 못한 봉남 씨는요. 틈날 때마다 고향인 부산 등지의 보육원을 수소문했지만 안타깝게도 동생에 대한 그 어떠한 기록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동생이 한국도 아닌 미국 땅에서 그것도 같은 병원 또 같은 층에 근무하는 신은숙 씨와 비슷하다는 걸 느낀 봉남 씨는 은숙 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아, 진짜? 라고 부탁을 했고요. 은숙 씨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짓말. 두 사람은 4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매가 맞았습니다. 와, 진짜. Thank you to you, Holly, for never ever gave up looking for me. 찾아보니까 프리한 기자들도 도플갱어 닮은 꼴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1등에 뽑힌 한국 대학생인데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저게 오상진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네. 닮을 수가 있어? 김하영 씨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김태희 씨 아니야, 말고요. 김태희? 보급형 최지우 씨.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표정이 똑같네요.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납치당한 건 아닐까요? 우리 애 좀 제발 찾아주세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호주의 한 소년. 소년을 찾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경찰들까지 출동했는데요. 자, 그런데 소년이 있던 곳은 호주에서 무려 약 5,000km나 떨어진 발리였습니다. 에이? 인도네시아 발리요? 네. 그럼 진짜 납치당한 거예요? 엄마 방학 때 발리 또 가요. 내 친구들 또 간대. 이번엔 못 가. 얼른 들어가서 공부나 해. 자, 이렇게 지난 방학 때 갔었던 발리를 또 가고 싶었던 드류.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쫄라도 엄마가 단호하게 나오자 12살 드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혼행, 혼자 여행을 가는 거였죠. 12살이면서요. 초등학생이에요. 와, 이거 가능해요? 자, 12살 드류의 나홀로 발리 프로젝트. 일단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money, 돈이겠죠? 그럼요. 아주 그래서 대담하게 드류는 엄마의 카드를 슬쩍 하는데 성공합니다. 와. 숙소 어디 보자. 바다가 보이는 여기가 좋겠네. 오션뷰 죽이는데. 자, 이렇게 항공권은 물론 고급 리조트까지 예약 완료. 그리고 대망의 D-Day. 드류는 책가방 속에 수영복까지 싹 챙겨놨고요. 그 길로 학교 가는 척하면서 곧바로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직행. 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했고요. 시드니에서 퍼스 공항으로 간 다음 6시간 뒤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공항에 홀로 도착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런데 혹시 혼자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저희 누나가 곧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Let's Party, 드류스 타임. 에메랄드 바다에서 헤엄도 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한편 드류의 집은 한바탕 난리 중이었습니다. 난리 났겠죠. 자, 드류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엄마 엠마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 아드님이 지금 발리에 있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어떻게 카드 사용 문자 이런 거 날라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인증샷 때문이었습니다. SNS.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류가 SNS에 샵 발리 혼영, 샵 인생 뭐 있나 발리 여행 중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버린 겁니다.
진짜 내 아들이 저렇게 몰래 해외여행 갔으면은 정말 네. 너무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 황당하죠. 황당하면서도 좀 비특하지 않을까? 이게 혼자 특이야? 이 대단한데. 다음에 꼭 저런 애 나와서 당해주세요. 다음에 미국 가면 갔다 와. 아빠 편하게 좀 갔다 와라. A lot of trouble next time. Wish you all the best. 지난 2018년 4월 미국에선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린 희대의 살인마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뭐지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1976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1년간 12건의 연쇄살인, 최소 4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미국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 범인이 42년 만에 검거됐는데요.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엑세터와 5번 경찰서에서 근무한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로 경찰.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전직 경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재직 당시에도 그렇게 성실한 경찰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력 7년 차던 1979년에 절도 혐의로 파면된 그. 그때부터 속에 내재돼 있던 악한 본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별칭을 따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 불리던 그는 성폭행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전직 형사였던 만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현장에서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수십 년간 경찰들의 수사를 따돌렸는데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자물쇠란 자물쇠를 모두 사서 단속을 삼엄하게 했고요. 총기도 무려 6,000개 이상 팔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40여 년간 미궁에 빠졌던 이 미제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FBI의 재수사 결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었고요. 과거 살인 사건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를 통해 결국 그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잡았을 때 정말 소름 끼쳤던 것은요. 어느덧 70대 노인이 된 그는 이웃집의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전역에선 전직 경찰이 살인마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젠 옆집 할아버지도 못 믿겠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믿을 수 없는 정체. 하지만 그의 여생에서 더 이상의 평범함은 없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3번 돌아온 남자. 올해 4월 19일 하와이의 한 평화로운 휴양지 카우아이 섬에서 20살 청년 딜런 맥윌리엄스는 보디보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려 2m 길이의 뱀상어의 공격을 받은 딜런은 오른쪽 종아리를 콱 물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꼭 살아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간신히 헤엄쳐 나왔습니다. 아유 어떡해. 어머머, 크게 다쳤네 진짜. 겨우 목숨을 구한 딜런. 그리고 다행히도 뱀상어에게 물린 종아리는 봉합수술 끝에 절단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런데 딜런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미국 유타주에서 하이킹을 즐기던 딜런. 뭔가 다리를 날카롭게 깨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의 정체는 단 2에서 3mg의 독만으로도 성인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방울뱀이었습니다. 아유 어디 다니면 안 되겠다 저분은. 아유. 하지만 이때도요, 정말 운 좋게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고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딜런과 독한 맹수들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7월 어느 날 미국 콜로라도주로 캠핑을 떠난 딜런. 또 캠핑을 또 갔어요. 캠핑을 가. 내가 딜런이면 캠핑에 캠짜도. 그냥 실내 테마파크 이런 데 나가지. 아 정말. 텐트에서 자다가 갑자기 목덜미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에 눈을 떴습니다. 뭔가에 목덜미가 콱 물린 것이었는데요. 약 136kg의 육중한 흑곰이었습니다. 아니 맛있는 냄새가 나나? 왜 이렇게 물어? 흑곰에게 물린 채 질질 끌려가던 딜런은 와, 이번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사적으로 택한 방법이 이겁니다. 손가락으로 콱 찌른 거죠. 눈을! 흑곰의 눈을! 아니 눈이 멀 텐데 커서 얼굴이. 그럼 이렇게 찔렀나 보죠. 이게 안 될 텐데. 흑곰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틈을 타서 이번에도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3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한 딜런은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상황에서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페이소 50년을 잃어버린 여자. 베트남 남부 지역 벤제시에 사는 동갑내기 부부 투엔과 응우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함께 외출만 했다 하면 할머니랑 같이 나왔나 봐. 연상연하 커플인가? 나이차 너무 난다. 이렇게 늘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동갑내기라면서요. 응? 동갑내기인데 왜 할머니라고 그러게. 그래? 10년 전인 2008년, 당시 23살의 동갑내기였던 응우엔과 투엔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늘은 해산물이 땡기네? 뭐야? 연기를 잘하니까 이쪽을 자꾸 보게 돼. 이거 원래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네. 저희들의 후진 연기랑 처음이 예, 다르시네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요. 그날 밤 아내 응우엔의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탈이 났는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응우엔. 웬 할머니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말이야? 어머머머머. 어머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게 말이 돼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해산물. 어머. 알고 보니 응유에는 심각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급한 대로 약국을 찾아 알레르기 약만 처방받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몇 달? 아니, 1년. 그리고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0대 얼굴 그 상태 그대로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뭐 병원에 많이 가봤을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의사는 비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비만 세포증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를 먹거나 뭐 해산물을 먹어서 입술이 갑자기 붓는다거나. 근데 일시적이에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뭐 다음 날이면 다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한편 다행히도 응우엔의 남편 투엔은 난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내일 거예요. 라며 아내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안 늙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저분은 50년이 갑자기 확 늙어버린 건데 얼마나 진짜 비참하겠어요. 어떻게든 안 늙어 보려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너뷰티, 콜라겐, 콜라겐, 또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이런 마스크 있잖아요. 아, 이거 선전만. 비벼 쓰는 거? 네, 어. 그것도 쓰고. 요즘에 많이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요즘에 선전 많이 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하세요. 네. 정겹네요, 정겹네. 아니 근데 그래도 저분은 옆에서 지켜주시는 남편분이라도 계시지. 본인이 파라팍 이제 기술이 미호님을 선전하셨어요. 네. 전국에 이제 선전이 됐으니까 연락이 올 겁니다. 예.